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느덧 자본 조달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문제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전 문제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인수권을 빨리 팔아서 캐시를 취할 것이냐, 주주 모집에 참여할 것이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과정, 중간 과정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문제는 진짜로 여러분 돈을 그래서 벌 수 있나?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나중에 정말로 돈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주주 모집을 발표를 했습니다.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몇 주당 얼마를 받아야 되고 한 주를 받으려면 몇 주가 필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권리락이 얼마가 발행할 거고 인수권의 가치가 얼마가 되겠군. 줄줄이 계산을 하겠구나. 이런 느낌 드시죠? 보실게요. 인수권 4개로 다 주어졌네요. 이 문제는 인수권 4개가 있으면 신주 한 주를 35불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주를 35불에 받을 수 있네요. 권리락 하루 전 주식의 가격은 원래 6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53불에 거래가 되었고 63에서 53으로 주가가 하락했어요. 이때는 인수권이 있던 시절, 이때는 인수권이 없어진 시절, 인수권, 권리가 없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상황이 다릅니다. 60불은 인수권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비쌌고 인수권이 날아가면서 가격은 권리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수권이 3불에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아까 지난 문제에서 인수권만 팔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수권 팔아서 현금을 챙기는 문제를 14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이론가였고 여기서는 갑자기 시장에 3달러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3달러 주고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수 권리락이 형성된 인수 가격은 정확한 것인가? 이 상황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 차익 거래, 위험이 없는 어떤 거래입니다. 위험이 없이 손익을 딱 픽스 시킬 수 있는 거래, 굉장히 좋고 굉장히 차익 거래 기회는 굉장히 빨리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눈먼 돈은 먼저 짚는 게 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쉽게 미리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3달러에 거래가 된다고 하자마자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차익을 취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뭘 알고 계셔야 되느냐? 우리가 15장에서 계속 풀었던 거. 자, 4주당 한 주를 받을 수 있다고, 기존 가격이 60불이라고, 그리고 새로 받는 거는 청약가격은 35불. 이거를 얼마로 나눠줘야 돼? 원래 4주가 있었고 한 주를 더 받으니까 5로 나눠주면 되겠군. 55불이네. 새로 나온 권리락 가격은 55불이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계산했을 때 내가 로스의 재무관리 15장에 15번 문제에서 풀어봤을 때 이론적 가치가 5불이었다. 그쵸? 5불인데 지금 3불에 거래된다는 거잖아요. 이상하죠? 사람들이 이거 다 계산 못했나? 왜 3불에 거래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 바로 저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인수권의 시장 가치는 얘가 이론적인 가치죠. 내가 계산했을 때, 책에서 배운 걸로 계산했을 때 5불인데 근데 인수권의 시장 가치는 지금 60에서 53불로 떨어졌기 때문에 인수권의 시장 가치는 7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인수권이 거래되는 가격은 3불이에요. 개판이죠. 시장이 뭔가 잘못된다 보면 사람들이 뭔가 잘못 계산했거나 수급이 이상하게 꼬였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여러분 기계적으로 생각할 틈도 없어요. 남이 죽기 전에 내가 죽어야 되니까 어떤 행위를 할 것이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일단 5불이잖아요. 그리고 인수권의 시장 가치가 7불이다. 그런데 3불이다.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뭘 봐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싼데? 그럼 바로 인수권을 사야 됩니다. 그렇죠? 인수권을 삽니다. 그 다음에 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인수권을 샀어요. 4개를 사야 되겠죠. 하나당 3불에 얘가 거래되고 있는 가격. 제가 한 주를 받기 위해서 몇 개를 모아야 돼요? 인수권 4개
필요한 인수권. 자, 그럼 12불을 주고 빨리 시장에서 인수권을 4개를 샀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하나 청약받을 수 있겠네요. 청약을 합니다. 35불 한 주 청약 가격 12불을 내고 권리를 산 다음에 권리가 얻어졌으니까 한 주를 청약을 받아요. 35불에 총 토탈 비용이 47불 정도 들었습니다. 돈이. 자, 그런데 이게 아침이 되자마자 53불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나는 권리를 샀고, 한 주를 청약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샀고, 12불 주고 샀고, 그래서 청약대금을 35불에 청약한다고 했으니까 35불에 청약을 해서 한 주를 받아냈습니다. 주식 현물이 제 계좌에 딱 꽂혀 있죠. 근데 이게 53불이야? 바로 팔아? 그러면 53불에 팔아버리게 되면 총 나는 이 주식이 53불에 팔아서 이 주식 하나를 계좌에 넣는데 들어간 돈은 47불, 그리고 주식을 팔고 나옴으로 인해서 6불, 그리고 제 계좌는 빵이 된 거죠. 돈 6불만 남아있고. 계산되시나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인수가격은 난 5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시장가격 7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친 시장에서 인수권이 3불에 거래가 된다. 제 말이 좀 빨라지죠. 차익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라집니다. 3불이다. 그럼 인수권 3불. 몇 개가 필요해? 4개. 12불 집어넣어. 그리고 청약 권리를 받았어요. 청약하는데 얼마가 필요한가요? 35불 입금합니다. 그리고 한 주를 청약을 하겠습니다. 한 주가 들어와요. 한 주가 들어와 있겠죠. 총 47불을 들여서 한 주가 내 계좌에 꽂힌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53불에 거래된다. 그 한 주를 바로 팔아버립니다. 얼마에? 53불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 주를 계좌에 넣기까지 들어간 돈 47불. 바로 팔아버려서 53불. 아무런 위험이 없어요. 그리고 통장에는 자연스럽게 6불만 남아있는 겁니다. 계좌는 텅텅 비었고 주식도 없습니다. 위험도 없어요. 주식이 없으니까 위험도 없고 현금 캐시만 6불이 남아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걸 차익거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차익거래 기회가 왜 빨리 없어지느냐? 보세요. 제가 이걸 빨리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6불이 남았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자 3불에 인수권 사자 그러면 인수권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얼마까지? 7불까지 올라갈 겁니다. 총 여기 6불까지 올라가겠죠. 이 계산을 하게 되면 6불이 남으니까 엄밀하게 계산하면 얘가 얼마야? 53불에다가 35불은 청약받는데 필요해야 되니까 뺀 18. 그쵸? 18불 나누기 4. 그쵸? 약간 4.25불 정도, 이론상으로는 4.25불 정도가 될 때까지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겁니다. 이거 상승하기 전에 3불에 인수권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격 로직을 항상 머릿속에 잘 이해를 하시고, 아니면 어디다가 뭐 정리를 해 놓으시든지 해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또는 주식은 없지만 이러한 뉴스가 나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시장을 이렇게 면밀히 보다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빨리 계산을 해서 차익을 얻어내고 아무런 위험 없는 수익을 거둘 수 있어야 되겠죠. 조금만 늦으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 테니까요. 이런 거를 차익 기회라 하고, 실제로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도움이 좀 되실만 하신가요? 저희 재무관리를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약간 이론적으로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잘 보고 신문기사나 뉴스를 보면서 이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겠는데 한 번씩 실무적으로 아니면 실생활에서 활용을 하는 습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